자, 오늘 부인과 관련 보험기준과 답인도 질문 파트 1입니다. 먼저 냉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람스테인 있고요. 웨스미어 있고요. KOH 도말검사가 2011년 4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전에는 수가가 없었습니다. 수가가 좀 높습니다. KOH를 사는 검사가 있고요. 이 네 가지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람스테인의 원리, 그람스테인의 판독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KOH, 웨스미어 등 검사 등에서 현미경이 의료장비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귀찮은데 의료장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미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웨스미어를 좀 보겠습니다. 이 대상이 유린이에요. 버자이널 디스차지가 아니고 소변이에요. 소변에 관련된 비뇨기질 질환이 의심되어 성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게 요침사 현미경 검사, 요 검사거든요. 질분비물로 하는 침사 현미경 검사는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웨스미어 질분비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인과에서 B4106이 맞나요? B002가 맞나요? 이렇게 어떤 걸로 준용 청구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부 인정 기준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002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002로 청구를 해서 보완 청구를 해서 통과가 된 사례가 주변에 있습니다. 의원급에서 위탁 검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웨스미어도 그렇고요. 검사 위탁할 수 없는 항목이 이유는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진다. 이외에도 ESR이 있고요. PT, PT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보험 청구가 안 되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이걸 질문을 해봤죠. 의원급에서 위탁 검사할 경우 원내 비급여 고지 후 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비급여를 징수할 수 없다입니다. 요양급여 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질강처치료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정도는 외워둬야겠죠. B373, A5908, 그 다음에 N72, M86, A5900 이에 대해서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760이나 N730 이런 거는 인정되는 상병이 아닙니다. 질강처치료 인정기준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심평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김기도 원장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질강처치를 넣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치료기간이라 하면 그 상병에 해당하는 치료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상병의 환자가 오면 B373으로 왔다가 A5900으로 오면 다시 인정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궁색하게 왔죠. 적정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알아서 해라. 그런데 삭감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외환급여 일반 원칙을 보겠습니다. 외환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임상의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을 실시해야 된다. 하면 된다인데 자꾸 이렇게 뭐가 단서가 몇 가지가 붙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답인도 질문입니다. 카톡방에서도 많이 답인도 질문이 왔고요. 질강처치는 야간에 오신 분은 많이 삭감되는데 왜 그런가요? 이 기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치 및 수술료는 밤 8시에서 다음날 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시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야간 가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강처치나 단순 처치는 응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 외에도 산정지침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의 비용은 기본진료에 포함된다. 기재되지 않은 행위분류가 되지 않은 것은 가장 비슷한 거에 준용 산정한다.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시술한 경우는 하나는 50%다. 동일 피부 절개하가 아니면 둘 다 100%인 거죠. 각 분류 항목의 처치 및 수술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술을 할 경우에 이거는 하나는 100%고 어느 건 100%고 어느 건 50% 이게 궁금해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펀치하고 경기 소작술 할 경우에 전기 소작술 할 경우와 질강 처치와 질 이물 제거와 질강 처치, 질탈 교성 폐사리 착용하고 질강 처치 중에 어느 거를 50% 청구해야 하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궁색하게 피부 절개하에 하나는 100% 하나는 50%고 나머지는 규정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답변이 안 된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 해도 된다도 아니고요, 하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지원마다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소작술이나 질강처치는 둘 중 하나만 청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루프 제거나 질강처치, KOH와 멀티플렉스, 싱글 PCR과 멀티플렉스는 두 개 다 청구되고요. 자궁경부 소작술과 자궁경부 착곰 생검도 두 개 다 청구가 되고요. 질부적금 근종 절제술과 경부 소작술은 한 개만, 폴리펙토미와 경기 소작술은 한 개만, 요실금 수술과 방광류 교정술은 하나는 100%, 한 50%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급성질염의 자궁경부 질 소작술이 인정이 안됩니다. 급성질염에 인정이 안되고 자궁경부의 2버전, 외번 또는 1호전, 미란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이런 고시가 있고요. R4300 질 약물 소작술의 행위 정우는 자궁경부 미란, 경부염, 생검이나 수술 후 출혈 등에서 R57 등을 적신 꺼즈로 압박했을 때 산정 가능하고요. 전기 소작술 같은 경우 이거는 외번, 만성경부염, 자궁경부내 상피내 종양 등에서 전기 소작 혹은 레이저로 병변을 소작한다. 레이저로 한 경우도 전기 소작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물 소작술, 전기 소작술, 질 또는 냉동 열 음고술, 이게 보비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고주파를 이쪽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시도 있습니다. 인공임신 중절 수술 후 자궁질부 약물 소작술한 경우에는 자궁경부 약물 소작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소정 금액 외에 각각 인정한다. 그러면 자445 인공임실 중절 수술은 이런 코드가 있고요. 자궁경부 약물 소작술은 이런 코드로 해서 인공임신 중절 수술한 경우에만 추가로 산정 100%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도 확장술이라는 수기 코드가 있는데요. 자궁목에 협착이 있어서 심사평가의 답변에 근거하여 요도 확장술을 준용하여 사용함. 이거에 근거가 되는 게 자궁 내막 조직 생검, 자궁 내 장치 삽입술, 자궁 소파 수술, 임신 중절 수술 위한 처치 등에 선행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행위료 소정 점수에 포함되며 단독으로 실시했을 경우 요도 확장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이 아닌 다른 시술과 동시에 시행 시 50%만 청구 가능합니다. 자궁 내 유착증 치료 시에는 자궁 소파 수술 외에도 자궁 내 장치 삽입술을 50% 산정 가능할 수 있다. 다른 건 안 되는데 자궁 내 유착증 치료한 경우에만 자궁 내 장치 삽입술 외에 추가로 자궁 소파 수술까지 산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푸덴달 블락 같은 경우에는 외음의 양성 신생물, 원추 생검, 방광류, 직장류 등에서 전후질벽 성형술 때 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폴리펙토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처치가 있고요. 염증성 처치가 있습니다.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의 처치 이후에 단수 처치를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단수 처치 행위 정의를 보면 일반 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일반 처치도 되고 수술 후 처치도 된다는 내용이죠. 염증성 처치는요, 감염 조직이 존재할 때, 수술 후 감염이나 비내 혈종 등이 발생할 때, 염증이 좀 심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단순 처치, 염증성 처치의 심사 기준을 보면 수술 후 처치료는 수술 당일은 안 된다. 꺼즈, 탈지면, 붕대, 반창고는 따로 산정할 수 없다.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 7부위에 한해서 소정 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왼팔, 오른팔 이거는 되지만 왼쪽 무릎, 왼쪽 정강이 이건 안 된다는 뜻이죠.
단순 처치는 수술창의 단순한 처치고 염증성 처치는 수술창의 염증성 처치다. 질문을 심평원에 공개된 질문과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고 공개해서 답변을 갖다가 볼 수 있게 해놓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단순 처치 수가 산정 가능 여부. 1번 요실금 수술 후 다음날 패킹 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했을 때, 수술 후 스티치 아웃 했을 때 단순 처치에 대해서 산정 가능한가요? 수술창의 처치에 대해서 창사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산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도 가능하고요. 2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측 손에 발생한 상처, 왼손, 오른손, 왼쪽 허벅지, 아랫다리 상처, 이런 경우에 단순 처치를 2번 할 수 있나요?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 7부위에 대해서 가능하다. 양측 손은 2개가 가능하고요. 왼쪽 허벅지, 아랫다리는 하나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2004년도 심평원 치료답변인데 좀 오래된 거죠. 질벽 봉합수로 버자이널 드레싱 CCG 단순 처치로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요? 전기 소작수로, 경부 전기 소작수로 단순 처치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질벽 봉합술 또는 자궁경부 전기 소작수를 실시하고 퇴원하고 산부인과 외래에서 하는 처치를 간단한 처치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처치는 단순 처치를 산정 못하고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어 있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단순 처치나 좌역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부인과적 관련돼서 고시나 인정균이 없어요. 근데 치액 관련돼서 치료수술 관련돼서 일반외과의 기준이 있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치액 치료수술 후 좌역 단순 처치의 인정 기준 한 가지만 7회 이내로 된다. 7번까지 된다는 얘기죠. 단순 처치는 이렇게 있고요. 좌욕은 이렇게 있습니다. 단순 처치가 훨씬 수가가 높죠. 흡입 배농 및 배액 처치는 고름집일 경우에 할 수가 있고요. 피부 양성 종약 주술은 애매한 경우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방종, 혈관종. 행위정의를 보면 지방종, 표피낭종, 화농성 유가종 같은 경우에 피부에 발생하는 표재성 양성 병변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과적으로 쭉 정리를 해보면 상세불명 여성 생식기 양성 신생물 외음부 양성종양 적출술, 질종양 적출술, 피부 종양 적출술, 콘딜로마, 바르톨린, 지식배농술 등이 있습니다. 시술 후 팔로우할 때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 처치 후에 M012를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콘딜로마 같은 경우에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포도필린 등의 국소도포 포함하는 수가가 산정이 있고요. 다발성의 거대한 경우를 다 했더라도 콘딜로마 절제술 한 번밖에 안 된다. 10개, 20개 해봤자 당일날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알다라크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콘딜로마 치료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외음부 양성종양 적출술 코드고요. 질종양 적출술 코드입니다. 바르톨린 농양 절제술 같은 경우에 외음부, 회음부 농양이 있을 때 이 회음부 농양 배농술을 한 경우에는 바르톨린 농양 절개술을 산정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준용 산정이죠. 전염성 연속증이라고 해서 몰루스쿰, 컨타지오슴 같은 경우에 전염성 연속증 제거술 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치료기관 중에 최대 2회의 하나에서 인정한다. 이런 병변일 경우에 이런 걸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라비알 퓨전이 있는데요. 어떤 상병과 처치 코드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카톡방에서 질문이 왔고요. 음순의 유압이란 상병과 음순유착 해리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트로겐 농도, 낮은 에스트로겐 농도 만성 염증에서 붙어 있는 거를 에스트로겐 제제 크림이나 면봉으로 국소 도포와 매뉴얼 세퍼레이션 하면 된다. 음순 유압 상태고요. 음순 유착 해리스를 한 후 상태입니다. 천여막 절개수료에서 무공 천여막일 경우에 하는 수기 코드도 있고요. 천여막 절제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음액 여성 반음양, 진성 반음양, 음액 거대증일 때 음액 성형술이라는 코드도 있고요. 쿨도토미 코드도 있습니다. 질벽을 통한 경우에 질벽 혈정 제거 시에는 이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이물 제거술 코드도 있습니다.
질 이물 제거술에 대한 행위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질벽이 함몰되었을 때 초음파 소견, 수술도로 질벽 절개, 봉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간단한 질 이물 제거에도 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벽 봉합술 관련돼서 전질벽 성형이 방광류를 동반한 경우, 직장류를 동반한 경우, 방광류 직자를 동반한 경우, 동반하지 않은 경우 이 코드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방광류 교정술이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질탈 교정술에서 콜포펙시 같은 경우에 질폐사리 삽입술에 대한 산정 코드가 있고요. 질폐쇄증 수술하는 경우에 인공질 조성술이라는 코드도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탈출인 경우에 질폐사리 삽입술을 청구하면 되는데 치료재료를 신고하고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자궁탈 근본수술 질식 전자운 적출술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자궁경화 자궁내막 소작 박리술, 자궁경마 폴리펙토미, 자궁경화 엔도메트리얼 히스테로스코픽 폴리펙토미가 있고요. 임피던스 컨트롤드 엔도메트리얼 어블레이션 했을 때 자궁경화 자궁내막 소작 박리술의 소정 점수를 준용 산정한다. 이게 자궁경화 자궁내막 소작 박리술의 코드고요. 폴리펙토미 한 경우에 CX541 청구가 가능하고요. 5911, 5915 하는데 폴립 1cm 이상일 경우에는 5916 절편을 해야 되니까 5916으로 한다.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의 인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폴립 있는 경우에 보험 인정 기준이 되고요. 출혈이 있거나 인유주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아스쿠스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김말숙씨가 산부인과를 왔는데 자궁경부암 검사 목적으로 방문했으면 원내 고지된 비급여 가격을 받으시면 되고요. 성관계 후 출혈이 있다거나 폴립이 있거나 접촉성 출혈이 있거나 아스쿠스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급여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으로는 이런 상병이 필요하고요. 청구 메모로는 이런 청구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리조직검사의 종류와 병리조직검사의 각각의 코드입니다.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 코나이제이션 원추형 절제술 콤바이옵시일 경우에 루프 일렉트릭 서지컬 익시전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원추전 절제술의 행위정이고요. 코니제이션 한 경우에 파라핀 블록이 6개 이상인 경우, 7개 이상인 경우, 6개 이하인 경우, 7개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절편을 한 경우에 이런 코드를 산정하면 됩니다. 진단 목적, 치료 목적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내과에서 하는 위내시경 그 방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5915, 5916에 대한 그런 혼돈이 온 것 같고, 심평원에 질의를 했지만 별 특별한 답변을 못 얻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병리조직검사에서 폴립, 펀치 1cm 이상인 경우에는 5915, 5916, 펀치인 경우 폴립 제거술이 4개인 경우에는 5912, 그 다음에 내막 조직검사는 5915, 원추생검은 5916, 5917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고시 심사 기준도 있습니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중 중증 이형증이나 상피내암의 루프를 이용한 고주파 자궁경부 부분 절기 절제술은 자궁경부 콤바이옵시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 상피내 종양 중에 코토리제이션을 광범위하게 했을 경우에 콤바이옵시 코드를 준용 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IN 결과에 따라 어블레이션 한 경우에 큰 부위인 경우는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 전기 루프 이용 이 코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부위일 경우에는 자궁경부 전기 소작술이나 열 응고술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참고에는 자궁경부 이형증으로 광범위한 고주파 응고술을 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R4262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질중격 절제술 전격적인 거 코드가 있고요. 유착성 자궁 부속기 절제술 코드가 있고요. 난광구 절개 또는 난광소리 살핑고스토미 살핑고 플라스틱 코드가 있고요. 부속기 종양 적주술라 해서 낭소 종양 절제술, 자궁 부속기 절제술, 낭소 낭존 또는 분한수 적주를 실시한 경우에도 부속기 종양 절제술 코드를 산정한다. 이렇게 됐고요. 난소 부분 절제술 웨지 리섹션도 있고요. 난소 낭종, 난소 노양 배농술, 질부적분한 코드도 있습니다. 낭소낭종 후임술 트랜스버자인을 한 경우에 낭소난종 또는 난소농양 배농술 질부접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이걸 산정한다는 얘기죠.
자궁경부 착궁생검 5911, 5912. 1cm 이상은 5916이고요. 자궁소파술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약제 감수성 미생물 검사 여러가지가 있지만 검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미생물 약제 감수성 검사 디스크 확산법입니다.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들 아는 대로 읽어보시고요. 답을 달아주세요. 왼쪽 아래에다 대화창에다가요. 단순처치 수가 산정이 틀린 것을 물어본 겁니다. 요실금 수술하고 요실금 수술 부위 드레싱, 스티치아웃, 요실금 수술 당일 단순처치, 양측손에 발생한 상처 소독 후 각손에 대한 단순처치 2회 산정, 왼쪽 허벅지 왼쪽 아랫다리 상처로 단순처치 산정 2회 산정, 질벽봉합술 당일 버자이널 드레싱, 자궁경부 저기 소자수 당일 질정 사용과 동시에 버자이널 드레싱. 자, 틀린 거고요. 답이 여러 개입니다. 자,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앞에서 내용을 안 봤으면 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3번, 5번, 6번, 7번입니다. 수술 당일 안됩니다. 왼쪽 허벅지 왼쪽 아랫다리 이거 안됩니다. 양측 손은 2회 됩니다. 질벽봉합술 당일 안됩니다. 전기소작술을 당일 안됩니다. 답은 3, 5, 6, 7이고요. 그 다음에 상공방 밴드에다가 올렸던 문제입니다. 액상 자궁경부세포 검사가 보험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성관계 후 출혈이 있는 경우, 진찰하다 우연히 자궁경부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아스쿠스 이상 로우 리스크 바이러스인 경우, 자궁암으로 전자웅 적출한 경우, 자궁근종으로 전자웅 적출한 경우, 아스쿠스 1년 전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정상인 경우. 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우 리스크인 경우에도 인니두종 바이러스 검사가 로우 리스크인 경우도 액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됩니다.